시카고 갈비의 명가, 시카고 갈비 하우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장 안전하고 탁월한 스쿨버스 회사,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곳, First Student 제공입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수요일 7days 헤드라인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또 동결되고 첫 인하 시기도 언제로 미뤄질지 미지수로 나타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준은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고실업률과 고물가의 저성장에 그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6개월째 동결하며 향후 미국 경제에 대한 경고령을 발령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7일 이틀간 열린 FOMC 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지난해 12월 1일에 4.25 내지 4.50%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미국 경제가 아직 고용과 물가에서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관세 파장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고실업률과 고물가에 저성장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미국 경제에서 80년대 이후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연준이 적색 경고를 발동한 것이기 때문에 그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청원과 영주권, 시민권 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USCIS 이민서비스국이 트럼프 첫 100일 동안 사기 신청과 범죄 기록을 7,000건이나 포착해 4,700건을 수사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ICA의 이민 단속에 직접 동참하고 있고 사기 신청과 범죄 기록이 포착된 이민 신청자들이 지역사무소에 출두할 때 ICA가 체포하도록 사전에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의 첫 100일 동안 이민서비스국은 사기 신청과 범죄 기록 등에서 의심이 가는 케이스들을 무려 7,000건 이상 포착해 정밀 조사한 후 그중 4,700건을 ICA에 수사 의뢰한 것입니다. 한편 수사 의뢰된 케이스들 중에서 사기 신청이 뚜렷한 경우 462건이고 공공안전에 위험한 범죄 혐의자들이 4,672건으로 수사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최근 할인 건강보험을 빙자한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FBI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가정은 전체 소득의 10% 이상을 건강보험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 속에서 저렴한 보험료를 강조하는 메시지에 소비자들이 쉽게 현혹되는 상황을 사기범들이 노리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제공하는 보험이 실제로는 아무런 효력을 지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들은 병원이나 응급실을 찾은 후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무효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기는 대부분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시작되며 사기범들은 특별 할인 혜택, 긴급 가입 마감, 무료 진료 서비스 등의 문구를 사용해서 빠른 결정을 유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부는 실제 보험사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거나 로고를 도용해서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기도 하는데요. 특히 고령자나 저소득층, 기존 보험에 불만이 있는 계층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설치된 12피트 높이의 흑인 여성 조각상이 설치된 가운데 이에 대한 반응들이 뜨겁습니다. 이 조각상은 전통적으로 백인 남성 중심으로 형성된 미국의 공공조형물 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포용성과 다양성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작가는 설명했습니다. 최근 뉴욕 타임스퀘어에 등장한 이 대형 조각상은 흑인 여성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모습으로 뚱뚱하고 과체중인 상태를 보여주며 크기나 체형면에서 관습적인 미국의 기준을 일부러 벗어났다는 점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각가는 역사적으로 영웅상이라 불리는 공공조형물들이 백인 남성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착안해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번 조각상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번에 등장한 흑인 여성 조형물에 대해서 미국 사회의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징이라고 환영한 반면 또 다른 일부는 예술과 사회 메시지 사이에 경계가 있으며 그걸 의도적으로 뛰어넘은 과도한 시도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성인 비만 치료를 위해 체중 감량 약물의 사용을 처음으로 공식 권고할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약 4개월 후 WHO가 성인 비만 치료의 약을 치료를 해야 한다는 권고를 공식적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비만인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대략 10억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0억 명 이상의 비만 인구 중에서 약 70%가 중저소득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즉 이제는 그냥 못 본 척 하기에는 비만인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미 질병 수준에 도달해 이제부터 제대로 약물적 대응을 한다는 것이 WHO의 각오입니다. 한편 이번 약물은 임상실험에서 체중의 15에서 20% 감량 효과를 봤지만 월 $1,000 이상의 높은 비용과 장기간 복용을 해야 해서 재정적 부담, 신체에 나타날 부작용 등으로 인해 접근성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인 오늘부터 리얼라이드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일부 공항에서는 이로 인해 검색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 TSA는 오늘부터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에게 리얼 아이디 또는 기타 허용 가능한 형태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리얼 아이디 또는 TSA가 허용하는 다른 형태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승객은 지연 또는 추가 검색을 비롯해 심지어는 보안 검색대 통과가 거부될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공항 측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등 미국의 주요 공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은 보안 검색대에서 다소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시간을 여유 있게 두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7days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